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주식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냥 추천받아서 샀다,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십니다. 정말 그 투자의 밑바탕을 까는 시간이거든요. 투자의 습관, 또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알아가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우리 앵커님이 개인 투자가들이 요즘 뭐 똑똑해졌다 그런 말씀 먼저 서두에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는 거,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3, 4일 전에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부산에 사신 분, 투자분이 12월 초인가요? 12월 중순 정도입니다. 당시에 제가 사조 산업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사조 산업을 보시고, 사조 산업도 괜찮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좀 저한테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때, 그분이 제가 상당히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동원 시스템즈라는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부산에 계시고 사조산업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람이 상당히 분석적이더라고요. 저는 동원 시스템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내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30분 동안 상당히 회사가 복잡하더라고요. 저 연구를 해서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주식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조산업 주가 자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매덕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동원 시스템즈 주가도 괜찮지만 사조산업을 얘기했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조산업이 저도 편견을 가지고 과거의 사조산업 편견을 가지고 주식을 좀 약간 낮게 봤었는데 사조산업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 시점에 자기가 얘기했던 동원 시스템즈를 보니까 주가가 그 주식도 거의 70% 떴더라고요. 그분이 정말로 개인 투자자지만은 상당히 발로 뛰는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전문가지만은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동원 시스템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임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일정 부분의 일임 서비스를 좀 돈을 좀 맡기겠다. 개인 투자가들도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을 낸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워런 버핏을 레전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축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올가의 레전드가 있지만은 저는 아무리 제가 분석을 올가의 레전드도 저도 다른 여러 대가의 책도 읽어봤지만 그래도 가장 워런 버핏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접근해볼 만한, 따라가기 쉬운 그런 어떤 매매 패턴, 투자 원칙을 좀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현재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죠. 제가 현재 워런 버핏을 레전드로 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 프로그램 전에 제가 유라이크 워런 버핏 방송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 흉내내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을 현재 시점에서 점검해 드리고 있고, 저도 당시 시점에서 이 종목은 그 종목 워런 버핏 시각에서 추천하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인데 추천했다. 그런 부분도 저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는 것 같고, 이 종목이 정말로 워런 버핏이 그 당시에서 이 종목을 충분히 샀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렇던 쪽을 점검해 드릴 시간이고요. 또 현재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실적 장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미 양적 완화의 정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이 꺾이고 있는 쪽이죠. 실적이 좋아져야 미국 시장도 다우지수가 한 단계 가는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는 약간 부진하죠. 실적 자체도 작년 4분기 이후에 EPS 성장률이 하향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즉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마 실적 장세를 염두에 두고 종목별 차별화가 전개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닥스 지수가 거의 저점에서 5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유동성 기대감 때문에 50%까지 상승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모멘텀이 부각이 좀 돼야 되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유럽의 주식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들 나라들의 PER이 지금 16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에 의한 어떤 유동성 장세 조짐이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렇다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2010년도 유라이크 워런 버핏 방송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제가 9종목을 체크를 해 드렸었는데,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표를 준비한 이유 자체가
지난 이 시간대 대비해서 불과 또 10%가 수익률이 올라갔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시간대 제가 얘기할 때가 평균 수익률이 현재가 기준에서 52%대였는데 지금 62%입니다. 즉 이들 종목들이 종합주가지수는 일주일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누차 워런 버핏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현재 시장의 국내 시장의 흐름이고 현재 기업 가치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국내 시장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치 지난주 중에서 많이 올랐던 주식이 여전히 사조산업이라든가 영업무역이라든가 아세아제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2013년도에 2013년도 상반기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뭐 한 달에 한 종목씩 방송에 나갔으니까 고스란히 뭐 빠진 종목, 올라간 종목도 다 고스란히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2012년도 추천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죠. 부진합니다. PJ전자에서부터 크라운제가, DK락, 신흥기계, 웰크론한테, AK홀딩스를 점검해드리고 이들 관련 종목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J전자입니다. 2013년도 1월 달에, 1월 제가 24일 날 8,400원대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추천하자마자 한 3, 4개월 만에 단기간에 거의 뭐 9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은 다시 온 상태네요. 결국은 제가 기업의 가치 관점에서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은 좀 많이 났지만은, 현재 주가 자체가 다시 제자리를 걸어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 자체는 한 번 올라가서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단기간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를 걸어 와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은 났겠지만은 만족스럽지 못한 데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왜 주가가 빠졌느냐? 제가 좀 이 종목은 당시에는 수익을 났었지만 현재 워런 버핏 시각으로 본다면 추천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종목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워낙 떴고 이 종목은 G 브랜드를 통해서 국내에 생산 판매하는 초음파 진단기 생산업체입니다. 즉 요즘같이 의료기 시장이 움직인 장세에서는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는데 못 간 이유 자체가 결국은 예산은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G 브랜드를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주가 자체는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G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마진, 영업이익을 10%를 보장해주면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이익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유통 G 브랜드로서도 OEM 입장 방식으로 제품을 팔기 때문에 GM과 어떤 계약 관계가 해지가 된다든가 그러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렇던 관점에서 단기 투자에서는 조금 제가 고려를 그 부분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진입회사 일진홀딩스가 지금 알피니엄 미디칼 시스템을 통해서 초음파 진단기 시장에 진출해 있죠. 그 부분이 현재 주가의 부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자체는 안 빠지지만은 별로 매력이 없다는 관점에서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크라운제가입니다. 크라운제가는 2013년도 2월 달에 23만 원대 추천했다가 바로 36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전개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했던 포인트는 이거죠. 혜태 제과를 이 회사가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과업계 2위로 나설 거고 이 회사가 차입금이 많은 게 부담스러웠는데 혜태 제과가 IPO가 전개가 된다면 차입금이 상한이 좀 되면서 재무 내용이 좋아지면서 회사가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영업이 괜찮은데 차입금 부담 때문에 수익 자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혜태제가 IPO 개대감과 함께 또 당시에 제과 업체들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추천해드렸던 부분인데 혜태제가 IPO 추진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좀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고점 형성 이후에 지지부진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혜태제가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IPO를 추진이 된다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뭐 방어적인 종목이니까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DK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주식이죠. 단기에 추천했다가 한 20% 정도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주식인데 이 종목은 추천했던 포인트는 회사가 30년 업력의 개장용 피팅 업체 국내 2위 업체입니다. 1위가 이 회사가 이제 개장용 2위 업체인데 1위 업체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통과 정보였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미국 쪽에 수출을 좀 50%가 좀 됩니다. 개장용 피팅 업체 미국 쪽에 거의 수출 비중이 많이 쪽인데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했던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또 회사가 그래도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캐파 증설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을 고려했던 부분인데
당시에 회사가 매출액이 700억짜리인데 2천억짜리에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공장도 상당히 큰 규모로 움직였고, 그래서 재무 내용은 상당히 안정성이고 내부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고 또 시설 투자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실적이 급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당시에 실적이 상당히 연평균 거의 30% 가까이 성장했던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12년도에 약간 역성장이 났고 꾸준하게 성장성이 전개되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조금 꾸준하게 전개되다가 2012년도에 정체되면서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 실적은 올해 실적, 작년에도 이미 실적이 증가가 좀 됐고, 올해도 제가 회사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주로 본다면 작년보다 이상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예산은 뭐 유동 비율이라든가 재무 내용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거의 무차입이라 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이상의 어떤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약간의 어떤 피팅주들이 업황 자체는 부진하지만 계장용 피팅 자체는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하이로코리아네요. 업계 1위가 하이로코리아고 2위가 DK락인데 성광밴드라든가 그런 회사들과 다릅니다. 태광하고 다른 회사라는 관점에서 요즘 하이로코리아는 거의 신고가죠.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계장용 피팅 자체는 괜찮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 종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회사는 배당을 200원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6,000원대에서 배당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보면 현재 주가 한 6,000원대인데 거의 10,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이 중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흥기계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죠. 이 종목은 기계업종이지만 상당히 자동화 물류 설비 중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강소 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했던 주식인데, 당시에는 주가가 좀 정체가 됐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상증자도 5% 정도 한 상태고, 최근에 약간 배당도 늘리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그렇지만은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 자체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쉬어가지 않게, 그렇지만 실적 자체가 올해 큰 폭으로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으로 2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진단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워런 버핏 종목에서 거의 한 30여 개 종목을 추천해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실패한 종목이 아마 웰크론 한테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인 당시에 제가 5월 달에 추천해드렸다가 주가가 별로 힘도 못 써보이고,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20, 30% 올라갔다 좀 빠졌던 주식인데, 주가 좀 많이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약간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추천했던 부분 자체는 물, 에너지, 환경 분야의 어떤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입니다. 이 분야, 이 회사가 제가 추천해드릴 때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성 종목이니까 재무 안정성을 따졌었는데, 그 당시 회사 현금성 자산만 거의 600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8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이 회사의 어떤 환경 분야의 성장성을 감안해가지고 추천해드렸던 부분인데, 자회사 웰크론 광원의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전개가 좀 되면서 이 회사 모회사 실적까지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일단은 주가는 바닥을 좀 확인이 좀 된 것 같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2010년도 이후에 2012년도까지 매출액이 급성장을 했었죠. 100% 가까이 성장을 했던 회사인데 2013년도에 매출액이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작년에 약간 적자까지 났는데 재무 내용 자체는 예산은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뭐 자기 자본 비율이 67%되고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회사고, 여전히 현금성 자산이 200억 정도 있다는 관점에서 업황만 좋아진다 한다면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올해 안정적으로 올해 실적은 충분히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주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는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딱 저점에서 잘 잡아드렸네요. 28,700원에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11만 1,000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300%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비상장 애경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당히 알짜배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뭐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지만은 AK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애경산업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다 소비재 쪽입니다. 즉 경기 방어적인 그런 소비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비상장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산 가치도.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또 자회사 제주항공에 대한 뭐 IPO라든가 그다음에
유가 하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장기 안정적인 상승 추세는 전개되지 않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거의 300% 가까이 상승했다는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9만 원과 일단은 11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행보 이후에 추가적 실적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올해 1,000억 이상 실적이 나는 회사니까 12, 3만 원, 3, 4만 원 정도까지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오른 버핏형 종목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래도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3년도 상반기 때 추천해드린 종목들 투자 의견을 최종 정리해드리면 PJ전자는 간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라운 제거는 매수, 그 다음에 DK락도 만원 정도 목표로 해서 매수. 그 다음에 신흥기계는 일단은 뭐 현재 당분간은 신흥기계는 무상증자권 때문에 행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2만 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에크론 한택도 충분히 4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K홀딩스는 12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은 제목이 잘 됐죠?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레전드 시간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을 관리해 드리고 있죠. 레전드 시간에 추천해 드린 종목인데 사조산업, 건설화학, 창해에탄올, 한섬, 진양홀딩스, 선창산업, KC홀딩스입니다. 이들 종목들도 최근에 종목별 차별의 장세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사조산업이 100%가 넘어갔네요. 사조산업은 제가 12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급등한 종목이 건설화학이죠. 어제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가격에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 전개 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고 또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창해탄화는 간망이라고 그랬고, 한샘도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떴습니다. 중국발 소비 성장주 관련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떴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또 의류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진양홀딩스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겨냥하면서 연평균 20% 정도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5,200원 정도로 해서 여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창산업 여전히 매수 관점, 그 다음에 KC그룹홀딩스가 조금 부진한데 현재는 올해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그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중에 건설학을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건설학이 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건설학의 포인트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 보면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어제 주가 많이 떴는데, 여전히 보시게 되면 상대 가치로 본다 한다면, 작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보시다시피 건설화학 주가가 싸죠. 쌉니다. 작년에 건설학 주가는 실적 자체는 약간 예상치보다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 가치를 여러분들이 업종 시장 자체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라고 그랬습니다. 업종 내에서 상대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페인트 관련 회사가 건설화학, 삼화 페인트, 노르 페인트, 조강 페인트가 있죠. 현재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건설학이 가장 많습니다. 385억인데 건설학 자회사를 보게 되면 다 알짜배기 회사들입니다. 다 자회사들이 실적이 우량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지주회사 성격이죠. 근데 시가총액으로 본다 한다면 삼화 페인트보다 더 낫죠. 여전히 PER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싼 수준입니다. 즉 여러 가지 페인트 관련 종목들의 주가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건설학은 상대 가치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주가 좀 이 종목은 건설학은 뭐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표 가격 7만 원 정도까지. 워런 버핏도 2000년도 이후에 페인트 관련 회사를 2개를 인수했다고 그랬었습니다. 현재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과 또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꾸준히, 그렇지만 최근에 뭐 삼화 페인트라든가 급등한 종목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창산업이 요즘 움직임이 좀 전개되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리뷰를 했던 주식이고, 제가 2차례 걸쳐서 기업 탐방을 좀 갔다 왔던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그 자산주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 전개되고 있죠. 선창산업은 실적 플러스 업황 플러스 자산주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사의 실적입니다. 영업상의 변경입니다. 선창산업과 비교할 수 있는 회사들, 선창산업, 동아기업, 성창기업, 이건산업, 이들 관련 종목들이 다 요즘 신고가죠. 다 신고가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성창기업을 제외하고는 인천을 기반을 두고 있는 부동산을 다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산업은 부동산 자체는 많지 않지만은 동아기업이라든가 특히 선창산업이 이들 기업 중에서 자산가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저금리 상태에서 자산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전개 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선창산업도 그렇던 맥락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을 본다 한다면 목재 회사들 보게 되면 선창산업의 매출액은 가장 높죠. 가장 높습니다.
다만 수익성 지표상으로 본다면 매출액이 크게 증가됨에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 자체가 부진한데 올해 충분히 달인 인수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감안이 된다 한다면 영업이 150억 정도이다 단기 수익 1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입니다. 1,400억이고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PBR이죠. PBR이 지금 0.5이고 그다음에 동아기업이 PBR이 1.6이죠. 그다음에 성창기업이 0.6인데 성창기업은 적지 않은 회사이니까 그리고 이게 자산주를 볼 때는 숨겨진 자산 가치를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상에 감안되지 않는 즉 재평가가 안 되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선창산업은 재평가를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산 가치로 현재 평가를 한다면 5천억 이상의 어떤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409억이죠. 그런 것 같은 PBR을 계산한다면 0.2배, 3배밖에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기업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회사가 그 달인이라는 회사가 오늘 그 인수 자회사로 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인수가 확정이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거의 잔금 지급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이 회사는 알짜배 회사입니다. 달인 회사 50억 정도 영업이익 내는 회사고 매출액 연간 4, 500억 정도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선창산업이 자산 가치는 뛰어난데 못 갔던 부분 자체가 수익성 지표가 안 좋았던 부분인데 달인 인수가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게 반영된다 한다면 수익 가치가 뒷받침되면서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 가치가 뒷받침 종목들이 주가가 활발하게 잘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들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떴지만 자산 가치가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선창산업은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라고 그랬었죠.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를 했던 게 선정해 드렸던 게 제가 12월 3일 날 사조산업이었고 그 후속으로 선창산업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던 어떤 종목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과 맞는 쪽이죠. 자, 제가 하는 말씀이라고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보다는 기업 분석에 집중하라. 현재 시장이 그런 장세입니다. 차별의 장세, 즉 시장보다 기업에 투자라는 거죠. 자, 시장 분석은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영향에 따라가 변수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큽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또 집중할 수 있는 게 산업 분석이라고 그랬고 산업 분석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기업 분석이라는 거죠. 시장 분석을 잘못하고 산업 분석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을 알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면 조금 전에 그랬던 표를 보이시다시피 기업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이 현재의 시장 여건이고 향후에도 실적 차별의 장세 지속적으로 이런 또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시장보다 기업에 투자하라 그런 한마디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 얘기 듣는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워런 버핏은 삼립식품이나 삼형통상 같은 주식을 투자했을까요? 또 운용영님은 굴뚝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용영님. 자,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주식을 다 소환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 알아보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더 나은 내일의 투자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투자 반성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페인트 주식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또 알아봤고요. 건설화학이 추천주였죠. 자, 그리고 또 스스로 자부심 가지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